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낭송을 하며 후학을 기르는 박이연입니다. 시끌림 네 번째 시간으로 푸근함이 있는 시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시인의 시를 나누겠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시인은 양양 출신으로 76년에 심상 집은 아직 따뜻하다로 백성문학상과 정지용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백담 만해마을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적도 있고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시를 감상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마음과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 늘 울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국수를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요? 시인은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거리로 나서게 되었을 때 잘난 사람, 이긴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상국 시인처럼 순박하고 속이 훤히 보여서 남을 속이지도 잘 이기지도 못하는 사람들만 시인의 눈에 들어옵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 곁에서 뜨겁게 울고 싶다는 말을 국수가 먹고 싶다는 말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서글프게도 나이가 들면 마음껏 울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눈물 흘리는 것을 숨기려고 음식을 먹으며 콧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땀을 흘리곤 합니다. 특히 뜨거운 국수를 먹으며 마음의 눈물을 흘린다는 이상국 시인의 시가 오늘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뒷모습이 허전하다거나 울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도 축제를 마치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오고 삶 자체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길이 곧 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먹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언제 쓸쓸합니까? 속이 텅 비었거나 날씨가 을씨년스러워지면 괜스레 사는 일이 맛없는 국색깔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나요? 매운 음식이라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매운 음식이 당긴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혀에서 뇌로 이동해서 엔돌핀을 만들게 된대요. 그래서 그 엔돌핀은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을 개운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매운 음식은 빨간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 그 빨간색의 음식은 식욕을 돋우는데 먹을 때 더 맛을 내는 역할까지도 한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먹으면 매운맛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을은 안녕한가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특히 남자들은 더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쓸쓸하고 또 분주하게 일을 마치고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숨을 몰아쉬고 소파에 앉았을 때 그 허전함, 여러분들 혹시 그런 허전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어떨까요? 다음은 미시령이라는 이상국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미시령, 이상국. 영을 넘으면 동해가 보이고 그 바닷가에 나의 옛집이 있다. 수십 년 나는 미시령을 버리고 싶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바다가 섭섭해할까봐 눈 오는 날에도 산을 넘고 어떤 날은 달밤에도 넘는다. 서울 같은 건 거저준데도 못 산다며 한사코 영을 넘는 것이다. 바다도 덜어 울고 싶은 날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그 짐승 같은 슬픔을 누가 거두겠냐며 시키지 않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동해는 내가 얼마나 심심하면 그러겠냐고 남 모르게 곁을 주고는 하지만 사실 나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바람이나 나무 뿌리에 묻어준 때 영을 넘고는 하는 것이다.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고향을 생각하고 달이 차오른 들판과 눈 내리는 풍경을 떠올리게 되나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누구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밥을 먹느냐? 누구와 차를 마시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한마디로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편안하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중한 까닭은 사이와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 옆에 앉아주고 정다운 눈빛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뢰와 믿음의 눈빛이 오고 갔을 때 그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도 울고 싶은 날이 있답니다. 입 밖에 말을 내지 못하고 남 모르게 곁을 주어보는 이상국 시인의 미시령처럼 우리는 그냥 한번 너스레를 떨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오늘 저랑 밥 먹을래요?
네,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번 먹자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성남에서 차분하게 문장력을 가꾸며 살아가는 젊은 문학도 박용철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방울소리. 박용철. 지성광불 빈끝 홀씨되어 칠성각에 울리고 쇠북소리 텅 꽃보라되어 시루떡에 내리면 새벽 담은 정화수로 목 축이던 일곱 난쟁이 설핏한 표정으로 선 곳 몰라 멀뚱뚱 서로의 얼굴만 쳐다본다. 옆방의 산신령 호랑이 허리 끌어안고 오색방울 흔들어 댄다. 옥갑산 산신각에는 부근히 미소 짓는 산신 마누라가 자리하고 있다. 쪽비녀 풀어져 머리칼 흐트리고 상투 높이 틀어 갓쓰고 건들걸어도 용하게 자리하고 있다. 봉우리가 급해서 힘껏 뜀뛰면 아우라지 한복판에 빠질 것만 같건만 여산신 모시던 정성 시들지 않아 자리하고 있다. 숫기운이 주상절리처럼 치밀어 오른 옥갑산 마루에는 산신 마누라가 자리하고 있다. 박용철 수필가는 월간문학 신인상에 편지로 당선하여 당당히 문학인으로서의 필력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아직은 더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도 틈틈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이 가는 문학도입니다. 위 시는 그가 산악인으로서 백두대간을 누빌 때 정선의 옥갑산에서 산신각 방울소리를 포착한 시라고 합니다. 한편의 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가을 여러분들도 시 한 편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